지금 여러분들 사실 문동은은 박연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박연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박연진은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넷플릭스의 흥미로운 드라마 더글로리의 동은의 복수 전략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넷플릭스 수리남을 협상 스킬 관점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문동은의 협상 전략, 대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 많았던 더글로리, 지금 이 8편까지 공개가 됐는데 한번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은 더글로리 문동은에게 배우는 갑에게 초반기 싸움에서 이기는 대화법. 두 번째는 문동은이 갑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협상 스킬. 세 번째는 문동은은 어떻게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가 하는 설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세 편으로 한번 분석을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주제. 더글로리 문동은에게 배우는 갑에게 초반 기싸움에서 이기는 대화법에 대해서 일단 장면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글로리 3화에 보면 기가 막힌 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바로 그 학교 강당 씬인데요. 강당에 지금 연진이 상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동훈이 저쪽에서 문에서 이렇게 자켓에 이렇게 손을 꽂고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구두 소리가 이제 따걱따걱 나겠죠. 그죠? 또각또각 납니다. 가까이 오면서 동훈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이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전재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년 만에 6자 대면인가 5자 대면인 것 같은데 손명호가 없잖아. 나는 가끔 와 보거든 이 체육관에. 근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네. 어떻게 지냈어 연진아? 방송은 잘 보고 있어. 화면으로 보니까 너 되게 착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5명이 그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엄청난 씬이죠. 그죠? 여기에 이 짧은 대화에 이 문동은의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담겨 있는데요. 연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소를 날리면서 넌 어떻게 지내는데? 최근에 이직을 해서 매일매일 바쁘게 보냈어. 옷도 사고 비싼 회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고 오늘의 수상자는 제23회 졸업생 박연진 동문입니다. 연진이가 이제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받으러 이제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문동은이 이 장면을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연진이 상을 받고 꽃다발을 딱 받자마자 갑자기 문동은이 저 뒤에서 큰 소리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오!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그 환호성을 보내면서 박연진을 공개적으로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박연진도 순간 얼어붙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해자들도 모두 완전히 긴장한 눈빛을 보이면서 3화가 끝이 납니다. 이 강당씬이 엄청난 장면인데요. 강당씬의 문동은이 보여주는 갑을 상대할 때 초반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장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문동은이 사실은 을은요, 여러분들 갑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동은은 강단에서 또각또각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자켓에 넣고 그리고 걸어오죠. 그러면서 반갑다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을이 갑에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동안 내가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음을 밝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선제압을 할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 잘 살더라. TV에서 되게 착해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크게 소리내어 부르면서 그 갑질하는 상대방을 평가한다, 공개적으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기서 이제 박연진이 이제 상을 받을 때 문동훈이 저 뒤에서 연진이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을이 갑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갑을 상대로 평가를 해.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고 평가를 해. 다 드러내놓고 이거는 사실 을의 지위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뭔가 지금 갑을이 뒤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3화가 이렇게 끝나고 4화에 강당신이 이어집니다. 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참 그대로다. 우정도 그대로고 부럽게. 재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너는 뭔가 변했다. 고딩 때는 흑백이었는데 뭔가 알록달록해졌다 할까? 문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담하게. 그런가? 그만 가봐야겠다. 방송 잘 볼게, 박연진. 게시판에 종종 글 써도 되지? 암튼 반가웠어, 다들. 근데 재준아, 너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이게 너무나 강력한 씬이죠.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죠? 이 복수극을 펼치는데 최대의 주적은 박연진이고 이 주적만큼이나 강렬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친구가 바로 이 재준인데 두 명을 상대로 이 멘트를 던집니다. 이 멘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한 가지 있죠. 상대방을 제압하고 갑을 상대로 초반 기세에 밀리지 않고 승기를 잡을 때 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플러스로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 문동훈은 박연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박연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박연진은 이 과거의 판도라 상자가 세상에 공개돼서 본인이 더 이상 기상캐스터를 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까봐 이 판도라 상자를 지키기 위한 이게 혹시 터지면 어떨까 하는 그 공포감으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송 잘 볼게, 박연진. 게시판에 종종 글 써도 되지? 아무튼 반가웠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박연진이 정확히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박연진은 딸 예솔이와의 이별, 또 남편과의 이별, 뭐 부모와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판도라 상자가 안 열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친 듯이 민감한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죠. 게시판에 종종 글 써도 되지. 그러니까 너의 생명줄을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를 나는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이 등장신부터 강렬하게 상대방의 길을 제압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실제 케이스에 제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식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을 상대하는 자리인데 갑이 김 부장이에요. 먼저 회식 자리에서 보통 여러분들 김 부장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을은 어떻게 하죠? 저 끝에 앉잖아요. 그죠? 바로 다가가서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것부터. 거기부터 기선제압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으면 깜짝 놀래요. 왜 맨날 피하던 놈이 왜 옆자리에 앉으면 좀 의아해하고 그리고 약간 기분도 안 좋고 약간 긴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 그죠? 그 사람 옆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언급해야 되겠죠. 요즘 김 부장님 잘 지내신다면서요. 아유, 페북이나 카카오에서도 아주 즐거워 보이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도발적이죠.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쁘죠. 그죠? 세 번째,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평가해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직 약해서 어떻게 하든 평가하는 구도로 만들려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긍정적으로라도 내가 평가하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사실 기가 눌립니다. 예를 들면 옆에서 김 부장 뭐 어떻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옆에서 오히려
보통 을들은 그거 안 들으려고 하고 뭔 소리야 뭐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역시 김 부장님 클래스가 다르지. 자자 우리 김 부장님 우리 한잔 합시다. 자 건배 이렇게 먼저 해버리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김 부장은 모든 게 내가 갑인 상황에서 뭔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강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파악하고 언급해라. 그리고 건배하고 나서 이제 막 술자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김 부장이 살짝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근데 김 부장님, 그 S사의 박 이사랑 술자리를 했는데 그 박 이사가 김 부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데 둘이 뭐 있어요 혹시? 요즘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이슈 한참 강조하던데 뭐 그런 거 둘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이렇게 콤보로 사당 콤보로 만약에 김 부장 당하잖아요. 정신이 아찔합니다. 평소에 이제 을로 맨날 당하던 사람이 보통 당하던 사람은 피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 나오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자리 떠나고 그 사람 눈 못 마주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역시 내가 갑이지 라는 식으로 덤벼드는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잘 지내신다면서요. 안부 묻고 김 부장 위해서 내가 건배하고 마지막에 제일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언급한다. 이러면 사실은 초반에 기세는 이걸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김은희 작가님이 너무너무 시나리오를 잘 쓴 것 같아요. 이 을의 어떤 복수극을 펼치는 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갑의 기를 죽일 수 있는지를 참 면밀하게 심리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걸 씬마다 계속 넣어두거든요. 이 장면들이 저는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고 또 인사이트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더글로리의 문동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체 3편 중에 첫 번째 편, 갑에게 초반기 싸움에서 이기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편은 문동은이 어떻게 갑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지, 이 협상 스킬이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